네, 이슬람 국가 IS가 어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사상케 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 공분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 국정원 대테러 단장을 지낸 신상엽 강원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번 테러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서 파리에서 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파리가 이딴 테러 대상에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IS가 시리아, 이라크 자기 점령 지역에서 신정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서방 국가에서 공습을 하고 있죠. 시리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프랑스가 앞장서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가 IS의 신정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제1세력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프랑스 내에 600만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무슬림 인구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은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3년 전인가요? 이렇게 발효를 시켰다든지 또 언론사에서 무하마드 비하 만평을 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이런 차별 때문이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테러의 시점이라든지 장소를 고려했을 때 IS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어떻게 추정하세요? IS뿐만이 아니라 알카에다도 그랬습니다만 분명한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봐야집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방 세계가 우리 이슬람 국가의 이 칼리파가 통치하는 신성 국가를 건설하는데 서방 세계가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 능력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은 서방 세계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범죄 단체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불안감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테러를 보면은 공격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도 없는 것 같거든요. IS 테러의 어떤 변화나 특징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 9.11 테러 외에 뉴 테러리즘은 원래 그런 형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S가 주로 참수라든지 이런 테러 행위를 자행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점령 지역에서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한 처벌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테러 수법의 방향의 변화라기보다는 IS 위상의 변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말해서 그동안에 알카에다를 추종하던 해외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추종 대상을 IS로 바꿨다. 그래서 이 추종 대상이 알카에다에서 IS로 전환되고 IS가 그만큼 국제 이슬람 무장 단체의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가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위상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추가 테러 가능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국경 폐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 국경 폐쇄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테러가 일어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이게 테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즉 말해서 그게 테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또 테러리스트가 테러할 수 있는 수단, 즉 무기를 가지고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허점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관리하거나 방어하면은 테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국경을 폐쇄한다는 것은 바로 테러리스트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무기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동을 막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프랑스 정부는 발표하는 걸 보면은 외부에서 기획되고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스럽고요. 또 만약에 이
프랑스 내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자생되었고 내부에서 AK 소총 같은 것을 이게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네. 국경 폐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 예. 그러니까 그 IS 점 조직들이 이미 각지에 포진돼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국경 폐쇄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또 테러를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사전에 이게 치밀하게 계획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계획됐을 겁니다. 그 테러는 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4년 동안이나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그 친밀한 계획하에 테러가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번 테러도 보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저는 상징성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기장 같은 것도 프랑스 스타디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프랑스 축구 국가 대표 선수의 홈구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무슨 이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고 또 캄보디아 식당이나 일식당 등이 그 테러를 당했는데 그 식당들이 있는 거리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화국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지난 1월에 그 샤를리 앱도 그 언론사에 대한 테러가 있은 뒤에 프랑스 시민들이 반테러 항의 시위를 전개하면서 이게 행진을 한 곳이 바로 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테러를 했다는 것은 테러범들이 봐, 프랑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너희들한테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 전 세계 이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프랑스 오지 마라. 관광 오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네. 그 바타클란 그 콘서트 홀도 제가 찾아보니까 1865년에 개장된 아주 유수 깊은 곳이. 네. 근데 그게 1970년대 이후로 주로 그 일렉트로닉 뮤직이라 그럽니까? 그 서방 세계의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그런 어떤 그 팝이나 록 있는 주요 공연장이에요. 이게 그 무슬림 입장에서 보면은 세속문화고 대표적인 문화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이게 선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IS의 주장은 이래요. 우리가 파리 테러 이미 경고했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정보 당국이 이런 경고들을 너무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참 이번 테러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네. 그래 프랑스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 프랑스의 무기 관리 시스템이 저도 사실 그 분야는 뭐 잘 몰라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벌써 프랑스가 IS에 그 금년 들어서 8번째 테러를 당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AK 소총 같은 그런 게 쉽게 그 구해졌느냐 참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정보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와의 전쟁은 정말 그 누가 전문가 그랬습니다. 상상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그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또 역량을 쌓은 전문가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런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테러의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또 이번 테러리스트들이 그 젊은이들이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젊은 층을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양성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극히 당연하죠. 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살 이하, 이제 25살이 넘는 사람은 테러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젊은이라야 용기가 있어서 하죠.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테러범을 양성한다면 반드시 이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테러라는 게 보면은 그 뭐랄까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그 계층이나 사람들이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또 절망에 부닥쳤을 때 테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는 그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게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건 선진국에서도 그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테러가 빈발하는 그 중동 국가에서는 그 혼란스러우니까 청년 실업률이 보니까 뭐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그 문제입니다. 예. 네, 이번 테러를 봐도 그렇지만 그 방법이 참 잔혹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서 뭐 추가 테러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나 장소, 시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이나 예.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테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러범이 있고 테러범이 테러 수단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뭐 폭발물이나 총기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테러 대상에 대해서 잘 지행 지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3일만 해도 준비해서 할 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가 아주 빈발하는 시리아, 뭐 이라크, 예멘, 나이지리아 이런 5개국의 바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해외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아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정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외부에서 진입됐다면은 이것은 IS 상층부가 모의한 거거든요. 작전을 짠 거고. 네. 그렇다면은 IS 상층부도 이 또 다른 계획을 하기에는 이게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프랑스 내에 있는 그 자생 테러 단체가 IS를 추종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내가 IS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또 유사한 그 나라의 테러 단체가 그 나라에 대해서 테러를 할 경우는 오늘라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파리와 수도권은 2단계 자제 경보 발령을 내렸고요. 또 그 외 지역은 1단계 유의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보를 좀 더 높여야 될 필요성도 혹시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테러 경보를 높이는 것은 사실 그 나라의 그 상대 국가와의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네. 국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같은 경우 프랑스 자체가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러 경보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괜찮다. 프랑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또 이미 또 우리 정부가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향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좀 생각을 상황을 해야 좀 더 되는 문제. 지켜봐야 네, 되겠죠.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파리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유학생들도 많을 텐데 어떤 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 준수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참 예. 지금 소위 말하면 뉴 테러리즘이 그 다중이용 시설, 소위 말하면 소프트 타겟 공격하기 쉬운 곳을 하는데 하필 그런 곳이 우리가 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장소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위험 지역이라든지 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좀 불편하더라도 네. 스스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러범이 타겟을 정할 적에는 그냥 무작정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 크고 또 테러를 자행했을 경우에 피해가 아주 크게 발생하고 또 손쉽게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뭐 여행객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네.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분들이 그 현지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역사적인 곳이라든지 또 국가적 상징성이 높은 곳, 뭐 종교적 시설, 또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세속문화, 그게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대패 문화, 뭐 술집이라든지 뭐 나이트클럽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는가. 네. 예. 그리고 뭐 저는 말씀드리고 줄 서는 곳에는 가지 마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강원대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